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끌어내는 기획자 김민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기획자가 AI로 창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제가 정말 AI로 창업을 했기 때문에 한다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저 역시 지금 제 역할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제 커리어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좀 정리해본 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창업을 하세요라든가 혹은 창업을 위해 이런 게 필요합니다라는 게 아니라 저와 같은 입장이 있고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신다면 같이 한번 보시면서 우리의 고민을 나눠보자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하는 흐름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사업을 꿈꿔봤는가를 먼저 물어보고 현 상황이 무엇과 비슷한지를 이야기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AI로 뭘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캐치해야 될 게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AI로 창업을 꿈꿔보신 분 계신가요? 나는 창업을 하고 싶다. 그래도 좀 몇 분 계시네. 그래도 네, 좋습니다. 창업을 꿈꿔보신 분들이 있으신데 AI가 아니더라도 난 창업했을 것 같은 분들 계신가요 혹시? 그런 분들은 안 계신 것 같네요. 일단 AI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창업을 망설였던 분들이 AI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이 생기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큰 의미를 준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어쨌건 IT 업계에 있고 우리는 제품을 만들어 본 사람들이다 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바이브 코딩을 이용해서 앱을 만들면 어떨까?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앞서서 너무나 좋은 강의 주셨던 것처럼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글을 쓸 수도 있을 것이고요. 캐릭터를 만들거나 혹은 웹툰도 되겠죠. 뭐든 안 될 건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성공 사례가 있으면 여러분도 이곳에 나와서 발표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발표한 커리어 한 줄 한 줄 한 줄이 쌓여서 여러분이 지식 전달할 수 있는 형태의 강의 사업도 가능하겠죠. 또는 그걸로 어떤 책이 나올 수도 있고 스터디가 나오고 여러분만의 브랜딩이 될 겁니다. 혹은 여기까지 고민하지 않더라도 우리 아까 봤던 도구처럼 우리의 일을 조금 쉽게 하겠다는 마음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내가 AI 쓰면은 조금 더 기획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을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남들 또한 느낀다면 이것을 팔아 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창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서 직접 지금 창업을 꿈꾸고 준비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도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창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AI 도구가 되게 많은 걸 해줘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까 보셨던 것처럼 AI 도구는 PR도 짜주고 플로우 차트 짜주고 데이터 설계 다 해줄 겁니다. 심지어 코딩 해주고요. 피그마 메이커를 이용하면 디자인도 해주겠죠. 모든 거 다 해주는데 왜 우리는 시작을 못할까요? 왜 우리는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저는 그 원인이 여기다 왔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창업은 아주 어렵다는 공식이 서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창업자의 이야기를 들어볼 일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좀 노력을 해서 2호 같은 곳에서 어떤 강의를 들으시거나 혹은 롱블랙 같은 콘텐츠 나오는 이야기를 듣거나 하지 않는 이상에는 창업에 대한 이야기 듣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접하는 곳이 있습니다. 창업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 혹은 여러분이 주변에 다니면서 봤던 가게들. 가게를 여는 것도 사실 창업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길거리를 가다 보면은 우리 집 주변도 그렇고 회사 주변도 그렇고 가게가 맨날 사라집니다. 또 생겨요. 생긴 게 3개월 안 가 또 사라집니다. 그런 게 눈에 보이고 여러분이 다녔던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닌 회사들은 생각보다 많이 사라졌어요. 저는 지금 만으로 15년 찍고 16년 차에 들어섰는데 지금 14번째 회사입니다. 다르게 말하게 되면은 그만큼 많은 회사 다녔다는 얘기는 이 회사가 다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보는 입장은 그러다 보니까 창업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카페를 하나 연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자본의 장벽이 막힙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를 열 때 우리가 어떤 공간이 필요하고 보증금이 필요하고 인테리어가 필요합니다. 프랜차이즈 비용도 납부를 해야겠죠. 재료비 초기 준비 되게 많은 게 들어가고요. 교육비도 들어가고 많은 게 들어가서 대략 2억 원을 든다고 썼을 때 심지어 혼자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알바도 구하겠죠. 우리가 카페가 아니라면은 요리사도 구해야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인건비를 고려하면서 나가는 비용 또한 월에 이만큼 나갈 수 있을 겁니다. 하루에 70만 원씩 판다고 쳤을 때 월 매출 2천이 나온다고 쳤을 때 우리가 월 지출이 1,300이라면 거기에 인건비 500이 나간다면 내게 남는 돈이 얼마인가? 200만 원, 300만 원 사이일 겁니다. 근데 월 매출 2천이 되려면 하루 매출 70이 되려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야 될까요? 이곳이 만약에 우리가 좀 뭔가
비싼 걸 판단해 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파는 게 되게 비싼 고급 마사지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30만 원씩 받으면서 도수 치료가 곁들여진 마사지를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하루에 70 벌려면은 2개, 3개 정도면 되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파는 게 저가 커피입니다. 한 잔에 1,500원짜리예요. 하루에 70만 원을 벌려면 어마어마하게 팔아야겠죠. 그런데 심지어 그 장소가 조금 더 목이 좋은 곳이거나 사람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면 임대료가 올라가고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내가 팔아야 될 잔수가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혼자 감당 안 돼 그만큼 인건비가 늘어나게 되고 다시 또 비용이 올라가게 되겠죠. 이 계산만 때려봐도 우리는 얼마나 창업이 어려운지가 느낌이 오죠.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할 거는 이런 카페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거는 사람을 써서 혹은 우리가 하는 일에서 문제 해결했던 아이디어들을 내 사업화 시키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그럼 간단하게 우리 IT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IT 제품을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뭐 앱을 만들 수도 있고 웹도 되겠죠. 그럼 프론트, 백엔드, 디자이너 뭐 필요하겠죠. 그들의 인건비와 공간 임대료와 모든 걸 고려해 봤을 때 한 달에 내 지갑에서 이만큼씩 빠져나갑니다. 우리한테 되게 즐거웠던 월급날이 우리한테 가장 힘든 날이 돼요. 내게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날이 기다려지고 너무 좋았는데 이제 월급날이 올 때마다 두렵습니다. 이 돈을 내가 낼 수 있을까? 내면 유지가 될까? 이 돈이 나갔을 때 내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그런데 요거 보이시나요? AI로 우리가 뭔가 한 달 가정했을 때 얘는 좀 이것저것 막 넣어서 우리가 비용을 산출해 본 거긴 하지만 앞서 봤던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지 않나요? 솔직히 말해서 커서로 지금 저도 프로젝트를 여러 개 만들어 봤었고 그 중에 한 4개, 5개 정도는 사람들 사이에 보여봤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가 든 비용은 딱 정말 커서 사용 비용 20달러밖에 안 들었습니다. 20달러로 사람들을 꼬셔봤고 그 중에 몇 명을 실제 써봤고요. 물론 결제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화되지 않았지만 20달러만 내도 우리가 충분히 앱을 만들어 배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배포하고 난 뒤부터는 또 이제 뭐 트래픽의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금액은 오르겠지만 우리가 앞서 봤던 비용만큼 들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I가 나왔을 때 우리가 창업을 하겠다 맘먹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창업하는 게 되게 쉽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왜? 비용이 덜 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못하게 되는 이유 바로 기술입니다. 분명 우리가 AI가 나오면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 허들이 내려간 겁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면 저는 미술 배울 때 나름 좋은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욕을 먹었던 분야가 아주 명확히 2가지가 있어요. 색감이 없다. 색을 덧칠하는 버릇이 있다. 색감이 없으니까 자신감이 없어요. 색을 칠하다가 자꾸 붓을 흐려버립니다. 그래서 색 조합이 망가지게 되고 색이 예쁘지 않으니까 제 그림은 예쁘게 안 나옵니다. 그게 제가 미술을 못하게 된 이유고요. 그게 제가 지금까지 일하면서도 제게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디자인이 나왔을 때 이 색이 예뻐? 이 색 조합이 좋아? 모르겠어요. 저는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어려워요. 저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앱을 만들게 되면 디자이너는 필수야 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AI에게 주면 AI가 색 조합 뽑아주죠. 디자인 해줍니다. 저한테 없는 걸 할 수 있어요. 제가 고용해야 사람의 비용을 낮춰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그 감각이 어렵기 때문인 거예요. 전시기획을 계속 하셨던 앞선 강의자처럼 이쪽에 관심이 많고 많이 해보셨으면은 딱 보는 순간 나 이러면 될 것 같아. 카메라 이런 식으로 쓰고 빛 이렇게 들어가면 재밌을 것 같다는 느낌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이 없죠. 저한테 부족한 그 감각 때문에 여전히 저는 그래픽 관련 창업이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바이브 코딩이라고 다를까라는 거죠. 개발 이해도 문제가 생기게 될 겁니다. 여기서 혹시 직접 커서가 됐건 뭐 클로드 코드가 됐건 이용해서 코딩 해보신 분 계신가요? 해보신 분 계시네요. 혹시 해보신 분들 중에서 어려운 게 뭐였어요? 혹시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런 식의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근데 저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기획적인 접근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이걸 나누어 제공한다라든가 혹은 조금 더 가이드 잘 만들어준다든가 혹은 클로드 코드가 참고할 수 있거나 커서가 참고할 수 있게 MD 파일 만들어서 거기에 요구사항을 집어넣고 수행하게 해준다거나 혹은 클로드 코드 내 에이전트를 쪼개서 나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형태의 기획적 고민 이외에 이걸 딱 봤을 때 어려웠던 부분들은 개발에 대한 이해도예요. 예를 들면 저는 처음에 커서로 뭔가를 만들 때 가장 어려웠던 건 처음 작품은 너무 잘 나왔어요. 한 70%쯤은 정말 잘 나오는데 버그가 생깁니다. 버그 잡을 때 또 버그가 생깁니다. 버그 잡으면 또 버그가 생겨요. 근데 이 버그를 코드를 모르니까 보고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왜 버그지? 무슨 버그지? 왜 이 버그 수정만 여러 번 하고 있는데도 수정이 안 되고 있는 거지? 결국 그러한 또 개발의 이해도가 다시 한번 또 허들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생각했던 건 이거였던 것 같아요. 금방 나와요. 진짜 금방 나와요. 근데 확장하기 쉽지가 않아 보였던 것 같아요.
쉽게 만들었는데 확장시키려고 했더니 계속 에러가 납니다. 근데 개발 이해가 없으니까 네, 제가 점점 이걸 부족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기획적으로 확장해서 미리 설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든 걸 가지고 확장하려고 했더니 코드에 에러가 계속 나더라고요. 그리고 캐릭터를 만들거나 그림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딱 만들었을 때 너무 예쁜 캐릭터가 나왔는데 보고서 예뻐, 근데 왜? 근데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길 가다가 우리가 예쁜 풍경을 보면 오 예쁘다 하고 지나가지 거기에 뭔가 기억을 남진 않거든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예쁜 캐릭터, 예쁜 어떤 상품이 나왔을 때 이거 갖고 사람들은 끌려하지 않아요. 여기에 뭐가 더 들어가 있느냐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지불하는 건 결국은 돈이거든요. 돈은 값이에요. 값은 가치를 의미합니다. 얘가 줄 가치가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 단순 예쁜 걸로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막 예쁘게 만든 거 누가 금방 베낍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이미 있는 영상 시작 찍어다가 프롬프트 만들어서 던지면 똑같은 게 나와요. 금방 나옵니다. 코딩이라고 다를까요? 똑같아요. 앞서 배달의 민족 앱을 가지고서 PRD 짜는 거 보여주신 것처럼 다른 앱 가져와서 금방 뿌리고 금방 똑같은 게 나와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이 만든 거 한 달 서비스하기 전에 이미 누군가 우수수처럼 나올 겁니다. 다 뺏기게 되겠죠. 그런 게 또 두려울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우리는 사업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두려움입니다. 실패도 할 거고요. 시간도 나갈 거고요. 그리고 우리 거 계속 뺏길 겁니다. 나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는데 말하는 순간 누가 해버렸고 따라와 버렸고 뺏겨버리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 두려움들이 결국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야구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투수를 뽑을 때 계산이 서는 투수와 그렇지 않은 투수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투수인데 공이 느려요. 그러니까 타자가 치기 좋은 공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1실점에서 2실점밖에 안 하면서 꾸준히 6이닝, 7이닝 버텨주면은 남은 2이닝만 버티면 되고 타선 전략을 짜면 이길 수 있는 계산이 서요. 그런데 공이 너무 좋은데 언제 폭투가 나올지 모르는, 언제 공이 다른 데 날아갈지 모르는 투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 선수가 잘 던지면 이길 수 있겠죠. 근데 이 선수가 못 던지면 누구 준비시킬 건데? 누가 나올 건데? 그 다음 어떻게 할 건데? 알 수가 없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그렇다고 봤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마치 밥 한 번 먹자는 의미처럼 우리가 기약할 수 없는 약속이 내가 한 사업으로 돈을 벌 것이다라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느꼈던 두려움이자 어려움이었고 아마도 AI로 창업을 하겠다는 분들 또한 마찬가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돈이 있어도 창업하기 어려운 이유, 그리고 AI라는 도구가 있어도 창업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 본질적인 의미는 결국 두려움이지 않나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한 발자국만 넘어가면 또 다른 세상이 열리는데 그 한 발자국 넘어가기 너무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이미 이 내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솔직한 말로 저는 예전에는 조금 미래를 그려왔던 것 같아요. 몇 달 뒤에 내가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몇 년 뒤에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시대의 흐름 어떻게 바뀔 것 같아. 이런 트렌드 돌아올 것 같아 라는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빠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고 AI가 너무 많은 걸 대체하고 있다 보니까 이 AI의 발전을 예상할 수가 없어서 앞으로 제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치 그런 느낌인 거죠. 한 치 앞도 모르겠는 느낌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 창업이 더 두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왜? 지금도 두려운데, 지금도 내가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심지어 여러분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1년간 15,000명을 잘랐습니다. 과연 우리라고 다를까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AI로 창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권장을 드리고 싶은데 가장 좋은 건 시작이 쉽기 때문인 겁니다. 아주 쉬워요. 그렇죠? 일단 뭐든 뽑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게 마치 자영업을 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프랜차이즈와 다르지 않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가게를 꾸릴 때 사람이 들어오는 이 동선, 모든 유저의 경험을 설계해야 되겠죠. 말 그대로 가게 UX 설계해야 되는데 그것도 프랜차이즈가 해줍니다. 그리고 레시피가 필요한 것도 프랜차이즈가 해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창업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은 AI가 해줍니다. 그럼 뭐가 남았느냐? 사실 지속하는 게 어렵고 수익하는 게 어려운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하는 창업은 언제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창업이지만 동시에 이걸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돈을 벌기 어렵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좀 더 고민하는 상황이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볼 때 이랬던 것 같아요. 지금의 AI 창업의 시는 딱 유튜브 때랑 똑같은 것 같아요. 언제나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살아남는 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 중에 유튜브 해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유튜브 해보신 분, 새로운 시도 해보신 분 꽤 계시네요. 좋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해봤고요. 혼자 할 때는 정말 안 나와요. 친구들에게 줘도 조회수 10개 나오고 끝났어요. 저 진짜로. 그러다가 팀으로 운영해서 라디오를 해봤어요. 150명? 다 안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는 형이
유튜브 하고 계신다길래 가서 같이 보드게임으로 유튜브를 찍었습니다. 최고 조회수 1만이 넘는 거 보면서 너무 재밌었는데 동시에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가 했던 노력을 막 들여도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수익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디어가 고갈되니까 하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만 그럴까요? 라고 했을 때 실제 유튜브 조사 결과 그렇더라고요. 조회수가 100개가 안 되는 영상이 98%입니다. 그런데 조회수가 10개도 안 되는 영상이 95%입니다. 무슨 말이냐? 대다수의 영상은 전달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AI 창업이 이와 똑같다고 봤던 것 같아요. 유튜브 할 때 사실 카메라와 노트북이 충분합니다. 아니죠. 핸드폰만 써도 되겠죠. 핸드폰으로 찍고 핸드폰 찍고 다 되니까요. AI 뭐가 다를까요? 똑같죠. 그냥 노트북에서 여러분들 그냥 AI만 쓰면 돼요. 그럼 창업 가능하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다르지 않아요.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영상 속 주인공은 유튜브 구독자 2,000명 만드는데 4년 걸렸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들은 하루 만에 2,000명씩 늘어나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4년 걸린 거 누구 하루 만에 하니까. 마치 우리가 노동시장에 노동했지만 누가 코인으로 대박 낸 거랑 비슷한 느낌이 들겠죠. 노동의 가치가 사라진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결국 이렇게 됩니다. 되게 유명한 이야기예요. 미스터 비스트가 4년간 2,000명 간신히 모았는데 지금은 4억 명이 넘어가는 사람들을 구독자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에 포인트는 이거라고 봤던 것 같아요. 일단 시작이 쉬우니까 누구나 들어오는데 누구나 쉽게 포기합니다. 버텨야 성공으로 갈 수 있다는 거고 창업이라고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유튜버가 잘 되고 난 뒤부터 그들이 기업을 설립을 하죠. 그들이 키운 유튜버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조금씩 어려워진 분들이 혹은 방송에서 기회를 보신 분들이 유튜브 넘어옵니다. 연예인들 넘어오고 방송사가 넘어와요. 그러면 더 이상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니까 그들은 생존이 어렵죠. 그래서 뭐 하느냐? 피벗을 합니다. 우리도 많이 하죠. 사업 준비하거나 회사에서 사업하다가 갑자기 방향 틀어버리죠. 기획 방향 바뀝니다. 왜? 피벗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 보시는 것처럼 생존이 어려우니까. 고전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유튜버들이 피벗한 거는 인스타가 됐건 틱톡이 됐건 스레드가 됐건 링크드인 됐건 다른 쪽으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나를 노출시키는 사람들이 날 노출의 공간에서 영향을 못 받아요. 그러면 노출이 가능한 공간으로 다시 옮겨가서 다시 노출하는 겁니다. 이 경쟁이 심해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이 일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리고 창업도 같은 함정에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시작이 쉽다 보니까 오히려 유지가 어려워요. 실제로 바이브 코딩 관련된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오픈 채팅방에 들어간 사람들이 900명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핵심은 30명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말도 안 해요. 다 보고만 있어요. 보고 있을까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들은 그 방에 있기만 하는 거예요. 왜? 그 방에 있음으로 안주하는 거죠. 안도하는 거죠. 나 그 트렌드를 보고는 있어라는 느낌으로.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식을 나누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는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책과 수많은 경험으로만 올라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AI로 금방금방 올라갈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럼 솔직히 말하면 이 벽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학습이 금방 쉬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행동하고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언제든지 기업은 우리를 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는 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의 노동시장은 이미 변화했습니다. 주니어 안 뽑아요. 주니어 대신 AI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시니어도 내보냈어요. 왜? 연봉이 많이 나가니까. 대신에 그들 위치로 지금의 중간급 사람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그들이 부족한 건 뭘로 채우냐? AI로 채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라고 다를까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생각했던 거고 그 측면 중 하나가 창업이라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 중 하나가 실행용 제품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 기획 자동화죠. 앞서 우리가 봤던 것 같은 사례처럼 PRD 우리가 썼던 거 우리 노하우 가지고 자동화시키게 되면은 세일이 되죠. 아까 판매했던 사람들처럼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이 하시는 일 중에 분명히 일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운영했던 바이브 코딩 스터디에서 한 학생분은 지금 대학원생이세요. 근데 대학원생이다 보니까 연구 발표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연구 자원을 받아낼 일이 많아요. 그걸 위한 정책들이 올라오는 공간이 있는데 보기 불편하니까 그 데이터 받아와서 보기 쉽게 바꿔주는 작업을 커서로 만들어서 지금 굴리고 계세요. 지금은 본인만 쓰겠죠. 본인 대학원에서 쓰겠죠. 근데 이게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면 확장하게 되면 이분은 이 사업을 팔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여러분이 접할 수 있는 것부터 모든 건 나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자주 해왔고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해봤던 거에서 시작을 해서 이걸 자동화시켜보고 내가 반복해야 하는 것들을 자동화시켜보면서 여기서 니즈가 발생되면 이걸 상품화 시켜보는 겁니다. 출시한 이후에 고도화를 늦지가 않아요. 이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커서로 3시간 만에 만든 웹 서비스가
30만이 썼고 이게 7천만에 매각이 됐어요. 간단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찍은 사진 뒤에다가 텍스트 박아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게 이만큼 터져버린 거예요. 정말 빠른 시도, 짧은 실행으로 결과를 낸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의 핵심 지표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일단은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서 문제를 정의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해왔던 것 중에서 어렵거나 애매했던 걸 가지고서 먼저 정의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빠르게 실행해보세요. 일단은 클릭해서 화면 넘어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 사용성이 좋을지 안 좋을지가 느낌이 올 겁니다. 왜? 우리가 해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걸 사용 가능하게 만들고 돌려보고 주변에 써보게 만들고 가능성이 보이면 움직이는 거예요. 빠르게 프로토타이핑하고 피드백 받는 겁니다. 피드백으로 스케일을 확장하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왜? 그래야 사용성이 생기잖아요. 우리 누구나 알아요. 불우한 이유 도와주는 누구나 알아요. 여기 이 어린 학생이, 이 고아원에 있는 학생이 나중에 성인이 되면 독립을 해야 되고 자금이 필요한 거 알아요. 근데 후원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아무도. 해야 한다는 마음 다 아는데 실제 후원하는 건 다른 이야기가 되거든요. 똑같아요. 이 서비스 필요해라는 마음은 누구나 있어요. 근데 그게 필요하지만 내가 돈 주고 쓸 거랑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만들고 빨리 검증해야 되는데 그걸 잘하게 해주는 거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AI 도구입니다. 실제로 AI 회의로 제품만 벌써 17개 나왔어요. 벌써. 진짜 많이 나왔죠. 진짜 빠르죠.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이미 내가 떠올린 순간 전 세계 7명 이상은 똑같은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이미 실행하고 있어 벌써.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해보셔야겠죠. 기술은 분명 베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실행력은 아무도 베낄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실행해서 여러분만의 길을 열어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자동화를 하거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빠르게 묶어서 개발을 시켜보세요. 그 다음에 빠르게 출시하는 것들을 가지고서 이탈하는 것들을 확인해보고 그것들을 수정해 나가고 피드백을 수정해 나가면서 여러분의 성공 루틴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역시 빠른 복제, 역시나 서버비나 운영비가 나가고 심지어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지금은 바이럴 마케팅이 대세죠. 내가 만든 제품 안 팔리지만 잘 팔리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광고 태우면 돼요. 누가 쓰면 돼요. 캐럿이라고 하는 서비스도 이번에 나왔을 때 아마 기억하는 게 맞으면 토스 CEO가 이거를 되게 링크드인에 칭찬하고 올렸던 글이 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후로 엄청나게 유입됐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광고비 많이 들겠죠. 그리고 보안과 법적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꼭 빨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가지고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문제 해결하고 사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해가 쉬우니까 나도 빠르게 트렌드를 베껴야지 하시게 되면 진짜 위험할 겁니다. 빠르게 베끼기 때문에 이젠 제가 볼 때 트렌드 사라진다고 봐요. 막 잘 기억 안 나지만 퉁퉁퉁 싸우로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되게 금방 사라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빨리 사라지는 트렌드 우리가 따라간다? 쉽게 따라가겠지만 이미 그들은 더 빨리 더 멀리 나가고 있을 겁니다. 계속 쫓아가다가는 우리는 힘들어질 거예요. 왜? 그들은 기업이고 조직이고 우리는 혼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저는 상상력을 이용하는 거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상력을 팔아 수익화한다. IP를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세계관과 스타일의 일관성입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나노바나나의 일관성을 되게 좋게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나오는 순간 와, 끝났다. 우리의 이야기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게 됐다. 우리의 이야기는 누구나 쉽게 그림으로 만들고 영상으로 만들 수 있겠다. 심지어 그게 내가 주인공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캐릭터가 이렇게 6개의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여기에 몰입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왜 몰입이 안 되느냐? 이거는 우리와 다른 타인이고 우리 그냥 보고 있는 이미지인 거니까요. 여기에 들어가는 매력이 뭔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아주 재미난 걸 말씀드리면 앞서 우리가 기술 복제 쉽다고 했죠. 여기서 나온 이 나노바나나 검색 결과에 나온 내용들 전부 다 나노바나나 API 모델 따와서 자기 사이트에 가져와서 자기 결제 모델 붙이고 판매하시는 분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진짜 나노바나나 모델을 만들어 놓은 곳은 따로 있고요. 그 모델을 바로 가지고 와서 자기 사이트에 붙여서 결제 붙인 거예요. 더 비싸요. 근데 사람들이 검색하면 얘가 나오니까 이걸 사서 쓰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시대는. 그리고 저는 또 다른 방식 중 하나가 이거라고 봤던 것 같아요. 지식 가공 큐레이션.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업 아이템이지 않았을까? 간단한 거예요. 하와이 데저트에서 노잉이라는 영상을 봤습니다. 저는 이 40분짜리 영상을 보고서 요약을 부탁했어요. 두 가지 다른 AI가 각각의 요약을 해줬습니다. 막 이런 요약을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시작하는 요약은 이랬습니다. 노잉의 정의와 끌어당김과의 차이와 이 노잉을 끌어내기 위해서 상상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AI 결과는 사실
불안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완전 다르죠, 내용이. 같은 영상 속에 있는 내용에서도 중요하게 여기가 다르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약이라는 거는 결국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약을 정리하고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른 내용이 전달되거든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느냐? 저는 그게 마치 그림을 보는 거랑 똑같다고 봤던 것 같아요. 큐레이션의 역할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우리는 마치 지식 큐레이션이 돼서 큐레이터가 돼서 우리만의 지식을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AI로 빠르게 수집해서 선별해서 내가 정한 툴에 AI 글을 쓰게 만들고 나만의 인사이트를 넣어서 재수하게 만들면 우리만의 요약 서비스가 나오고 우리만의 요약된 지식이 전달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커뮤니티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방식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지식을 가지고 상상력을 가지고 그거를 지식과 곁들여서 커뮤니티화 시킨다. 그것은 AI가 있으니까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일단 실행을 해보게 되면 분명 동작하는 게 눈에 보일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내가 한 거 누구든 따라할 수 있다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는 그게 마치 카페와 같았던 것 같아요. 집에서 커피 내릴 수 있는데 굳이 카페 가는 이유? 편의성, 경험, 브랜드 다양하게 있겠죠. 김치찌개도 마찬가지겠죠. 얘는 주식이에요. 내가 항상 먹어야겠죠. 밥인데 집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가는 이유가 뭘까? 분명 하나가 잘 되면 신드타운 때처럼 옆에 계속 생길 겁니다. 따라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조 찾아갑니다. 내가 느꼈던 좋았던 경험 찾아 움직입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아이디어로 오래 못 갑니다. 따라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게 서사라고 봤고 문화라고 봤습니다. 아무리 예쁜 캐릭터, 아무리 다양한 가치를 줘도 그 안에 있는 서사가 내게 와닿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요. 아무리 좋은 커뮤니티가 있어도 그 안에 있는 문화가 나와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환시켜야 될 상상력의 방향은 컨셉부터 시작을 해서 공유하고 문화를 만들고 커뮤니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물론 이 커뮤니티는 돈이 안 돼요. 커뮤니티 해보신 분이 계실 수 있겠지만 실제 해보시게 되면 돈 나가기만 하고 잘 안 모입니다. 쉽지 않아요. 돈 모으려면 뭐 한 번에 모임당 뭐 20 얼마, 30 얼마씩 할 수 있어요. 근데 30만 원 내고 왔는데 내가 기대한 것보다 낮아가 되면은 어마어마한 CS가 몰리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돈 되게 만들기 쉽지가 않아요, 커뮤니티는. 하지만 그 커뮤니티가 단골이 되어줄 겁니다. 여러분의 팬이 될 거예요. 같은 나노바나나를 이용한 서비스가 나왔는데 나 이분의 강의를 너무 재밌게 봐서 나 이분이 연 나노바나나 모델을 이용하고 싶어가 되는 순간 다른 나노바나나를 이용한 서비스가 나와도 잘 옮기지 않아요. 왜? 나는 이미 이 사람의 팬덤이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문화가 내게 와닿았고 그게 녹여 들어가 있는 나노바나나 모델을 이용한 이미지 제작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썼을 때 나도 내가 원하는 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걸로 단골을 만들게 되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실행 계획을 세워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브레인스토밍을 하시고요. 일단 시각화를 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포스트잇만 붙이다가 뭔가 하나 나오면 이걸 구체화시켜보고 마인드맵으로 연결시켜보고 묶어보고 괜찮은 게 있으면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문서를 써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실제 AI를 이용해서 만들어보시고 런칭해 보는 거죠. 그게 AI 앱이 됐건 웹이 됐건 혹은 지식 큐레이션이 됐건 혹은 뭐 여러분만의 웹툰이 됐건 모두 상관없습니다. AI 도구는 분명한 증폭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은 온도가 오르지 않아서 불이 붙지 않은 발화점이 높은 상태일지언정 이 AI는 그 발화점까지 여러분을 도달시켜 줄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순간 불타오를 거고 여러분의 열정이 불타오르면서 그 사업은 결과로 이어질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딱 이거였던 것 같아요. AI 시대에 창업을 생각하면 다들 AI 기술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레그가 됐건 뭐가 됐건 막 이런 기술 공부를 더 많이 하려고 하세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AI 시대가 됐을 때 우리가 팔아야 할 건 기술이 아니라고 봤던 것 같아요. 우리가 팔아야 될 거는 우리의 상상력, 우리가 만드는 문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무형적인 가치, 그것이 우리가 팔아야 할 것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관리해야 될 지표는 앞서 봤던 형태가 아니라 이런 내용일지도 모르겠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가 느꼈던 핵심 자산은 이랬던 것 같아요. 상상을 하고 시도를 하고 이걸 우리만의 세계로 만드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의 세계 안에 여러분을 모시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나이키의 Just Do It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Just Do It을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어디서 봤던 건데 기억이 안 나지만 이 말이었습니다. Just Don't Stop. 멈추지 말고 끝까지 해나가는 것. 지속해서 해나가는 것. 일단 하는 것도 좋지만 했으면 멈추지 않고 계속하면 뭐든 열린다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영원불멸한 비즈니스는 없어요. 영원할 것 같은 모든 기업들 그게 수익이 안 나니까 사람 자르고 하는 거예요. 신사업을 준비하는 이유 항상 똑같습니다.
모든 캐시카우는 언젠가 마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상력을 가지고 실행해서 지속을 시켜서 우리만의 자산을 모아나가야겠죠. 이러한 실행 사이클을 잘 수행해서 여러분만의 세계를 만드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도가 세상을 바꿀 거라 믿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자 김민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